등꽃이 한창 피어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 연보라색 꽃송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따사로운 5월의 볕 아래에서 피어나는 등꽃은 여린 녹두빛 잎새와 어울려 사랑스러우면서도 그 친친 휘감아 올라가는 줄기에서 웅장함도 느껴진다. 등꽃이 피는 이 계절에 등나무 곁에 서면 나른한 봄 기운의 꽃향기가 묻어난다. 은은하면서도 깔끔한 등꽃 향기의 뒷맛은 진하고 달콤한 아카시나무 꽃향기와 그 격이 사뭇 다르다. 그러나 대개는 봄의 꽃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 채 한여름 볕이 따가워 그 그늘을 찾기 전까지는 등꽃이 피는 5월에는 등나무를 눈여겨보지 않게 된다. 등나무 그늘을 찾을 즈음이면 이미 등꽃은 긴 꼬투리 열매로 그 흔적을 남긴 채 사라져버린 지 오래여서 꽃의 아름다움을 놓치기 쉽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나무가 봄에 꽃이 피면 봄나무요, 여름에 꽃이 피면 여름나무로 여겨지건만 등나무만 유독 봄의 꽃을, 그것도 풍요롭게 많은 꽃을 피움에도 여름나무로 대접받는다. 등나무는 콩과에 속하는 덩굴성 식물이다. 등이라는 한자는 위로 감고 올라가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 문자이다. 학술적으로 이 나무의 본래 이름은 참등이라고 하는데 흔히 등이라고 하여 산등이나 애기등 같은 등나무류를 통칭한다. 어떤 학자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참등과 구분하여 여름에 흰 꽃이 피는 일본 특산 나무인 위스테리아 자포니카를 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저마다 다르게 부르다 보니 이제는 참등을 그저 등나무라 부르기가 예사가 되었다. 학자들이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우리나라 산에서 야생 상태로 자라는 것을 산등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산등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자생하는 등나무는 흔히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참등과 같은 종류이다. 부산 동래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범어사의 뒷산인 금정산 산허리께 가면 계곡물이 흐르고 큰 바위가 드러난 곳에 수많은 등나무가 소나무와 팽나무를 감고 올라가며 잘 자라고 있다. 이 범어사의 등나무 자생지는 한 곳에 수많은 등나무가 모여 자란다 하여 천연기념물 제176호로 지정되었으며 이 계곡의 이름도 등흥곡이다. 등꽃이 한창일 때면 이곳에는 소나무, 오리나무 등 주변에 있는 온갖 나무를 휘감고 올라간 등나무의 꽃송이로 꽃 터널을 이룬다. 그러나 이렇게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다 보니 등나무들이 너무 기세등등하여 절 주변에 오래되고 풍치 좋은 소나무들을 감고 올라가 압사시키기에 이르렀다. 본래 오래된 사찰의 훌륭한 송림은 우리나라 고유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모습이건만 난데없는 등나무의 득세로 죽을 위기에 처하자 사람들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관계자들의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게 되었는데 많은 등을 그대로 살려 보존하되 좋은 소나무를 타고 오르는 등나무만은 위쪽 줄기를 쳐내기로 하였다. 서울의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도 천연기념물 제254호로 지정된 등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나이가 800에서 900살쯤으로 추정되는 이 등나무는 다른 천연기념물 등나무와는 달리 등가에 유도되어 잘 다듬어져 관리되고 있어 정원수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너무 오래 살아 땅 위에 누운 줄기는 그 둘레가 2m가 훨씬 넘는데 반쯤은 죽고 껍질이 남아 그 명줄을 연장하고 있다. 경상북도 월성군 견곡면 오유리의 등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크고 훌륭하게 자랐다고 하여 천연기념물 제89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에는 농가 한 채 양쪽으로 등나무 한 그루씩 모두 4그루가 팽나무를 감고 자라고 있는데 지름이 큰 것은 50cm쯤 되고 옆으로 20m쯤 퍼졌고 높이는 17m가 넘는다. 이 등나무 4그루가 얽히고 설켜 퍼진 넓이는 동서로 20m, 남북으로 50m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듯 오랜 세월을 거쳐 잘 자란 나무에 전해 내려오는 사연이 없을 리 없다. 지금은 논밭뿐인 이곳이 신라시대에는 숲이 우거져 용림이라 하였는데 이곳에서 임금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했다고 한다. 이 마을 농가에는 19살, 17살 된 아름답고 착한 두 자매가 있었는데 둘 다 남모르게 이웃집의 청년을 사모하고 있었다.
어느 해 전쟁이 나서 이웃집 청년은 싸움터로 떠나게 되고 그 모습을 몰래 보며 눈물 짓다 두 자매는 비로소 서로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정한 자매는 서로 양보하기로 결심하고 있을 때에 그 청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연못가에서 서로 얼싸안고 울다가 함께 못에 몸을 던졌다. 그 뒤로 연못가에는 등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청년은 훌륭한 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고 이 화랑은 세상을 등진 자매의 애달픈 사연을 듣고서 자신도 연못에 몸을 던졌다. 그 화랑이 죽은 연못가에서 팽나무가 자라나왔고 이로부터 등나무 두 그루는 팽나무를 힘차게 감고 올라가 자라 음력 3월이 되면 탐스러운 꽃송이를 터뜨리고 그윽한 향기를 퍼뜨리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이 등나무를 용등이라고 부르는데 용림에서 자라는 등나무라는 뜻이며 생긴 모양도 용처럼 구불구불한 줄기를 가지고 위용을 자랑한다. 이 용등의 꽃을 말려 신혼부부의 금침에 넣어주면 금실이 좋아지고 사이가 멀어진 부부도 이 나무의 잎을 삶은 물을 마시면 애정을 회복할 수 있다 하여 지금도 이곳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등나무가 야생 상태로 자연스럽게 자라는 모습을 보려면 부산이나 경주 말고도 속리산이나 계룡산 동학사로 가는 길 계곡에 가봄직하다. 등나무가 우거져 아름다운 꽃을 마음껏 매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전라남도 화엄사 부근에 가면 오래 묵은 등나무 덩굴을 볼 수 있다. 등나무는 원줄기가 특히 길게 뻗어나와 많은 가지를 만들며 다른 물체를 감고 자란다. 흔히 보는 참등은 지주목을 오른쪽 방향으로 감고 올라간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도 감고 올라간다. 이 줄기에서 봄에 잎과 꽃이 함께 싹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꽃대가 다 자랄 즈음 잎도 봄볕에 반짝이는 보송한 솜털을 벗어버리고 푸르러지기 시작한다. 등나무 잎은 입자루 하나에 작은 잎을 여러 개 달고 있는 복엽이다. 복엽 한 개에는 달걀 모양을 한 끝이 뾰족한 작은 잎이 적게는 13개에서 많게는 19개까지 달린다. 한껏 자란 꽃대는 30cm가 넘고 연자주색 꽃이 수없이 많이 달린다. 등나무의 학명은 위스테리아 플로리문다인데 앞에 말은 이 나무를 찾아낸 위스터라는 미국인 학자를 기념하여 붙인 이름이고 뒤에 단어는 꽃이 많다는 뜻의 라틴어이다. 포도송이보다 더 많이 매달리는 등꽃을 보노라면 이 학명을 붙인 것이 저절로 이해된다. 꽃을 따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생긴 꽃잎은 연자주색 또 그 밑으로 황록색이 돌고 안쪽으로는 짙은 자줏빛을 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백등은 흰 꽃을 피운다. 이를 흰 등이라고도 하는데 그 향기가 유난히 진하다. 등나무의 쓰임새는 역시 시원한 그늘을 주는 정원수가 으뜸이다. 한여름 도심에서 등나무 그늘보다 더 좋은 휴식처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등나무는 쉽게 자라므로 지주목을 세워 몇 그루 심으면 몇 해 안에 좋은 등나무 그늘이 생긴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 양식으로 꼽히는 전라남도 담양군의 소세원이나 강진군의 다산초당의 정원에 등나무가 심어졌다는 기록이 있고 보면 이 나무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오래전 일이라 생각된다. 그 밖에도 등은 용도가 다양하다. 어린 잎이나 꽃을 무쳐 먹기도 하는데 특히 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등화채라 하는 꽃나물이 있고 참등의 꽃을 따서 소금물에 술을 치고 버무려 시루에 찐 다음 식혀서 소금과 기름에 무쳐 먹기도 한다. 종자는 흔히 볶아 먹는다. 적절한 굵기의 덩굴은 바구니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 질긴 나무 껍질은 새끼를 꼬거나 키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등나무의 덩굴을 가늘게 쪼개어 등걸이라는 한여름 땀에 젖은 옷이 몸에 붙지 않게 입는 시원한 속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였다. 또 묘하게 꼬인 줄기로 만들어진 등나무 지팡이는 신선히 짚고 다니는 것이라 하여 희귀하게 여긴다. 그러나 요즘 고급 가구로 팔리는 이른바 등가구는 이 등나무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열대 지역에서 라땅이라고 부르는 덩굴 식물로 만든 가구이다. 러텐이라는 용어는 이 덩굴 식물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등이라고 번역되어 참등이라는 말과 뒤섞여서 사용되고 있다.
등나무 줄기는 섬유로 가공이 가능하며 계림 유사에는 신라의 등포가 난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 도경에는 고려의 종이는 모두 당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등 섬유로 만들었다고 적고 있으니 예전부터 그 쓰임새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 등나무로 그릇을 만들어 썼다고도 한다. 요즘에는 꽃에 꿀이 많아 양복 농가에서 환영받는 나무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등나무로 향을 만드는데 이 향을 피우면 향기가 좋고 다른 향과 잘 조화되며 자색의 연기가 올라가 그 연기를 타고 신이 강림한다고 여겼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등나무의 늙은 줄기에 생기는 혹이 위암에 효과가 있어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는데 아직 정확한 용도와 처방은 밝혀지지 않았다. 등나무는 약으로도 이용된다. 뿌리를 다려 이뇨제, 근골 통증 치료제, 부스럼 약으로 이용하였다.